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었죠? 여러분들께 오늘은 이곳저곳에서 많은 질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관리 그 시행사나 시공사의 문제라든지 수익형 호텔의 운영사라든지 이런 곳의 문제 또는 관리단 자체의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집합건물법 자체의 문제라든지 이런 각종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공동체 모두가 좋아지게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고민 사항을 제가 이렇게 받다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뭐라 해야 될까, 어떤 해결점을 누구한테 찾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진행하는 거는 좋은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한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먼저, 먼저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한번 설립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고정관념을 좀 벗어나야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만 해야 된다.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규합을 해가지고만 해야 된다. 아니면은 정치인들한테 찾아가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한쪽에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꽂혀 있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시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뭘 했죠? 고정관념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된다. 고정관념이라는 건 과거에 여러분들이 생각과 경험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고정관념이 생기는 거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경험도 중요하지만 또 새로운 발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들어가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타인의 이야기를 좀 경청하십시오. 이게 이간질을 하는 인간들이나 아니면 자기 이해관계에서 자기 돈만 처먹는 그런 인간들이 있죠, 여러분들. 공동체에 대해 신경 안 쓰고, 그런 인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인간들 이야기도 그냥 들어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들어주고 경청을 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은 계속 되풀이를 좀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기 주장에 대해서는 그냥 한마디만 하고, 꼭 필요한 이야기만 딱 하고 있죠. 그 경청을 좀 많이 해주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지금 해결책을, 해결해야 할지 아이디어를 갖다가, 내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만드는 부분은 있죠. 스스로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지. 그런데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었을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저 같은 멘토, 전문 멘토한테 좀 여쭤보고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여쭤볼 때도 제가 뭘 했습니까? 기본 예의는 문자로만 보내시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시간 예약을 해서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공동체이기 때문에 연대의식을 가지고 협력하는 이런 자세로 진행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문제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저겠지만, 정치인들 중에서도 보면, 이번에 부동산 정책에 문제점이 많죠? 제가 여당이 잘했다, 야당이 잘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야당 측에서도 그런 겁니다. 야당 측에서도, 저도 보수라고 했습니다. 저는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측면이지만, 야당 측에서도 예를 들어서 호텔 같은 경우가 인수를 해야 된다. 호텔이 지금 잘 안 돼서 인수해서 주택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타당성 조사를 해보는 것이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거꾸로 지금 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야당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 물량을 많이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뿐만 아니고 우리 집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 이게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은 그 여야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협력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정치인들이 문제점이죠. 정치인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저는 봅니다. 편을 만들죠. 분파를 만들고 편을 만들죠. 여당, 야당은 좋은데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편을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거는 정치적 편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그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을 주는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편이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 외에 여러분들이 편을 만들어야 될 때가 있죠. 물론 정치인들에 한해서는, 새로운 자기 나름대로 당의 색채라든지 이런 거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정책적인 측면은 편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는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좀 보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그 의견이 더 좋은 의견이다라고 하면 그 의견을 좀 따라주도록 하시고 공동체 전체에 말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만 옳다라고 하는 것만큼 미련한 것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신중하고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시행사 시공사라든지 여러분들 관리단이 제대로 안 만들어졌는데도 막 무대프로 대규모 점포라든지 이런 데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각종 악덕 관리업체들도 있고 막 이랬는데 악행을 저지르는 관리업체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연락 오시는 분들마다 이거 관리비도 너무 많고 말이야. 관리인이라는 작자도 제대로 된 관리인도 아닌데 관리위원도 아닌데 뭐 6년간 8년간 뭐 오랫동안 하더라. 그렇죠. 그걸 잘못된 거죠. 고여있는 문은 썩기 마련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본인이 사람들이 모두가 나서서 새로운 분이 하시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 비판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과거에 있는 대통령 같은 경우도 다 교도소로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경상도 사람이니까 이런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말 정치적인 이야기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에서 가장 1인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우리 현대에 와주는 박정희 대통령을 보고 있고요. 물론 민주화에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잘한 점과 못한 점을 따졌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볼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부분은 그분은 그 전두환 대통령이 과거에 그 김대중 대통령 사형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가정 고통도 받고 고문도 당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시켜주고 이런 과정이 있었죠. 노태우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 좀 우리나라는 조금 보면 너무 과거에 있는 정부가 잘못된 것만 부각하고 잘한 점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칭찬을 하지 않는 이런 문화로 해서 그냥 짓밟으려고 하는 이런 문화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부모가 죄송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조금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자식이 부모에게 욕지기를 하면서 이런 건 안 되죠.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제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관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잘못된 고쳐 나가면 됩니다. 남들을 비난하거나 비판을 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본질에 좀 접근하도록 한다. 우리 본질은 무엇이죠?
그렇죠. 여러분, 투자 목적을 위해서 먹기 때문에 경제적 자산 가치를 높이는 쪽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둬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결론을 도출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까지 다 해서 일곱 번째 결론을 나름대로 도출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지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간 날 때 제가 7가지 있죠. 첫 번째, 고등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두 번째로는 타인의 이야기를 좀 경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은 좀 되풀이하지 않는 거. 세 번째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이디어를 내도록 하고,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도록 하는 거. 다섯 번째는 신중하고 차분하게 생각하는 거. 여섯 번째는 본질에 접근하도록 하고, 일곱 번째는 결론을 도출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집합 건물에 대해서 문제점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